자, 33번.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즉 60일 안에 재결을 해야 되죠. 그럼 재결을 안 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심판의 재결 불효 사유이다. 즉 필요적 전치의 예외로서 재결 불효가 됩니다. 3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I정 그랬죠. 제자는 어이고 제자는 I죠. 그래서 재결 불효 사유 들어가죠. 암기 그랬고. 35번.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죠.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36번.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 여부를 안날이죠. 위법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37번.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입니다.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 즉 추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이죠. 알 수 있었던 날, 추상적으로 안날이고, 안날, 있은 날은 추상적인데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입니다. 그래서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을 뜻하는 겁니다. 38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즉 불특정 다수이니까 특정인이 없죠. 그렇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은, 즉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요때 안 것으로 간주하죠. 그러나 특정인이 주소불명이라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효력 발생은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이지만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이 됩니다. 이게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일이냐 거기에 따른 차이죠. 39번.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죠. 그래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작위도 처분이 없으니까 기산점이 없죠. 그래서 심판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준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0번. 취소 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즉 소변경이죠. 소를 제기한 게 원고니까 원고의 신청만으로 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안 되죠. 41번. 행정심판법에서는 임시처분이 가능하죠. 즉 가처분 제도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는데 임시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한데 소송에서는 권력분립 때문에 불가능하죠. 판사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재결 전이죠. 재결 후에 처분하는 것은 직접처분제도인 것이고. 42번. 집행정지 신청은 제소와 동시에는 가능합니다. 원래는 본안소송 계속 중에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동시에는 가능하다. 43번. 본안 청구의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앞대가리 뒷대가리, 앞대가리를 했죠. 그죠? 소송의 적법성, 요거는 요건이 되지만 뒷대가리, 본안 청구의 이유가 있느냐, 승소 가능성은 요건이 아닌 것이 원칙이죠. 44번. 본안 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 소멸하죠.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해야 되니까 소송이 취하되면 소송 계속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45번. 본안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것은 이긴다, 이유 없다는 것은 진다는 거죠. 명백한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본안 청구, 즉 승소 가능성, 본안 청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죠.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질게 뻔할 때 인정할 수 없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질게 뻔할 때. 그래서 집행정지는 이길 걸 대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질게 뻔하지 아니할 때 해주는 거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46번. 처분의 효력정지는 보충성을 가지죠. 즉 집행정지한다는 것은 효, 집, 속 세 가지가 있죠. 효력정지, 집행정지, 속행정지가 있는데 효력정지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장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7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형성력 가지니까 제3자도 구속하죠. 그래서 취소 판결 효력을 준용해서 제3자도 구속하게 됩니다. 형성력 때문에. 48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가지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진행은 멈추지 않는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정지하면 그때부터 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49번 행정소송에서는 즉 소극적 가처분이 인정이 되죠. 소극적 가처분이란 집행정지를 말하죠. 적극적 가처분은 임시처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처분은 권력분립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50번 소송 자료 수집 단계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을 강조하는 절차를 변론주의라 하죠. 수집 단계가 아니라 시작과 끝, 제소하거나 취하하는 것에 당사자의 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처분권자라 하죠. 둘 다 당사자주의에 들어갑니다. 반대말은 직권주의가 되죠. 51번 요건심리란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고 본안 전 심사 절차죠. 본안 심사란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거니까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건심리란 소송의 적법성, 본안심리란 처분의 적법성이 되고 요건심리란 소송요건, 소요, 본안심리란 처분요건, 처요이 되죠. 처분요건은 주, 내, 절, 형을 말합니다. 53번 본안심리 중에 소송요건이 흥결되면 그때는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 본안 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 전에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본안 판결의 전제 조건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안 심리 중에도 소송 요건을 결의하면은 각하입니다. 54번 처분의 근거 유무는 본안의 문제죠. 즉 주, 내, 절, 형 할 때 처분 요건 중에서 내용상 요건, 대표적으로 근거와 한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 요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안의 문제죠. 55번 심판기록 제출 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99%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할 수 있는 건데 신청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5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56번 어떤 사실의 진위 불명 시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다. 그때 지는 불이익,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즉 입증 책임이라 하죠.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은 주장 책임이고 입증이 안 돼서 받는 불이익은 입증 책임이라 하죠. 57번 판례상 입증 책임이 법률 요건 분류설이 아닌 것은 무효 확인 소송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8번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송이다. 즉 껍데기 취, 알맹이 무, 취무가 되죠. 입증 책임은 취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무효 확인 소송처럼 즉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최근 판례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19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러나 처분 당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당시에 사실이지 자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26번 사정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죠.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하는 게 맞죠. 취소한다는 것은 인용 판결이죠. 근데 중대한 공익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패소 판결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1번 사정 판결은 학설에 따르면 즉 원고 패소 판결이 되다 보니까 피고의 신청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니까 이게 맞는 거죠. 62번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즉 원고 패소 판결이니까 피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 소변경은 원고의 신청만으로, 사정 판결은 피고의 신청이 됩니다. 물론 피고의 신청 더하기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63번
취소 판결은 형성력 때문에 제3자를 구속합니다. 기판력은 상대적이라, 즉 기판력의 상대성 그래가지고 주관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거죠. 64번 판결 주문에 대해서만 효력 미치는 것은 기판력이고 기속력은 판결 이유 중에서 전제되는 요건 사실까지는 미칩니다. 65번 취소송의 기판력은 인용 판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에 미칩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배상의 위법을 광의로 보다 보니까 취소해서 적법해도 국가배상에서는 위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용 판결일 때만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은 안 미친다 하는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66번 신청에 따른 처분은 상대방의 영업허가 신청을 인용했다는 얘기죠. 인용 처분, 인용 처분, 즉 허가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재처분 의무를 준용하는데 그때는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준용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데 허가 처분에도 준용하지만 그때는 절차 하자일 때만 준용한다. 그렇습니다.